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에 물꼬를 튼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과 국민 내각 구성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상승, 이재명 후보의 정체가 뚜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큰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도 했죠. 측근 7인회는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당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까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면 그건 뭘까요? 당내 현안마다 소신 발언을 해온 분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이번 경선에서 경선관리위원장도 맡았었던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경선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선이 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의원님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지표 나온 게 아무래도 대략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어쨌든 뭐 여론이 많이 출렁이고 있고 향후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혼전이다 싶지만 이재명 후보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정체고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올라가고 있고.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어제 나온 결과입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월 24, 25 양일간 1,018명 대상으로 한 조사. 윤석열 44.7, 이재명 35.6, 안철수 9.8, 심상정 3.9.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갔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 경기. 자,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재명 27.8, 윤석열 48.1. 인천 경기는 이재명 36, 윤석열 45.9. 수도권 민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의원님? 네.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게 거꾸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훨씬 앞서가고 예. 윤석열 후보는 나락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경각심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네. 경각심을 갖고 더 점검하고 또 분발해야 되겠다. 저 수도권 저 지표는 특히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당에서? 예, 그렇습니다. 많이 뜻밖의 좀 크네요. 차이가. 근데 사실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7시간 녹취록도 나오고 뭐 무속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악재가 계속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뭐 노웅래 의원도 인터뷰에서 오히려 김건희 씨 녹취록이 플러스 요인이 됐다니 참 황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왜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아니면 뭐 플러스가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그 대선에서 후보는 후보 본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부인, 뭐 주변의 상황들이 그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긴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후보 본인이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주변 인물을 자꾸 공격을 해봤자 별로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그 후보를 공격해야 그렇죠. 된다. 지금 저희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국정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콘텐츠나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언동을 비춰볼 때 비판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제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어느 경우고 네거티브도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예. 지나치면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나 지금 생각됩니다.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라고 보세요. 네.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은 비판을 물론 하고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후보 본인보다는
더 많이 비중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이제 막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복귀하면서 민주당 분들이 생태탕의 함정에 빠졌었다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예, 그러시던데 지금도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늘 지나치면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런 역풍, 소위 역풍이라고 하죠. 부작용 또는 오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하. 네. 자, 그럼 윤 후보의 그런 것들이 왜 지지율에 영향 안 미쳤는가는 우리가 알겠고, 그럼 이 후보의 지지율은 무엇에 발목이 잡혔는가 여기 한번 집중해 보죠. 대장동인가, 뭐 욕설 파일인가, 조국 사태냐, 아니면 뭐 용퇴하지 않는 586에 발목 잡힌 거냐, 뭐라고 첫 번째는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예,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요. 정권 심판론.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의 집권 세력 전부 통틀어서 단순한 뭐 정책 차원이 아니고 네. 총체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정권 심판론. 심판론하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지금 아직 해소하지 못한 대장동 의혹건이라든가 욕설 파문건, 이 부분은 이제 후자는 예. 대장동 의혹이나 욕설 파문에 대한 후보 본인에 대한 부분은 후보가 빨리 해소하고 네. 사죄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듯이 계속 국민들한테 좀 사죄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 정권 부분은? 심판 부분은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나 지금까지 했던 행태와는 다른 뭔가를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고 개선된 것을 보여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예. 아직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뭐냐라고 아직 국민들한테 인식을 못 심어준 게 있고, 또 하나는 달라진 몇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럴까? 실제로 그럴까? 그냥 뭐 선거 앞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확신이 아직은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권 심판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에 항상 앞서 있었어요. 지난해 내내. 네. 내내 앞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산을 넘으려면 결국 현 정권과 나는 다르다. 민주당, 지금까지 민주당과 나는 다르다. 당은 달라질 것이다. 이걸 예.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송영길 대표도 불출마 선언하고 586들도 용퇴하라고 하고 뭐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서 말하자면 대선에 승리를 하기 위한 여러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좀 이견이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또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론을 제시하면 분란으로 비춰지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말씀은 어느 정도는 드려야죠. 쓴소리가 또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 좀 해보시죠. 예.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뉴스를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예.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며칠 전에 내놨을 때 저게 뭐지? 하고 아니 분명히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반감 또 그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정권 유지에 이를, 대한 반감. 예.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본질적인 걸 내놔야 되는데 너무 변죽을 울리는 거. 말하자면 배가 아픈데 예. 뭐 소화제를 먹거나 배 아픈 약을 먹어야지 네. 발등에 소독약 바르면 되겠습니까? 아하. 저는 좀 소화제가 필요한데 지금 소독약 바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좀 아니,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586이 용퇴하면 어쨌든 당의 쇄신의 이미지, 지금까지 이제 어떤 뭐랄까요, 꼰대 운동권 정당 같은 게 더 씌워져 있었던 게 사실인지 아니든 하여튼 더 씌워져 있던 이미지로부터의 탈출, 당의 어떤 변신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변화는 네. 행태의 변화지 뭐 용태 어쩌면 586 저는 이제 586보다는 선배의 격이죠. 예. 근데 586 용태라는 두리뭉실한 걸로 해버리면 예. 실제 그렇지도 하지도 못하고 또 매우 회피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네. 옥석을 가려서 네. 책임이 소재와 예.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냥 586 용태 이러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냥 어떤 안가품한다는 것밖에는 또는 화풀이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밖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네. 지금도 사실은 갖고 있는 결함이라 그럴까 내재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첫째가 일색입니다. 단색. 일세. 예, 이견이 없고 한 목소리만 그, 강요하는 그러다 듯한 보니까 느낌? 그런 문화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역화하고 뭐 조국 문재인 대통령 또는 뭐 지금은 이재명 후보 뭐 그렇게 딱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하면 역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맹종이라는 것처럼 비춰지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같이 폐쇄적인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옳고 그른 걸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힘은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 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난 촛불전국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를 크게 했는데 그게 못 미치다 보니까 또는 다른 기존의 행태 정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실망이 큰 거죠. 그거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큰 건데 자꾸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보다 낫다 이러니까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딴 집 얘기만 해요. 예. 아니, 딴 집 말고 이 집 당신 집이요 얘기하는데. 우리 얘기를 해야죠. 예.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패거리라는 이미지로부터의 변신, 쇄신, 반성, 탈출이 필요하다. 예,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도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정당의 모든 정당이 다 그렇긴 하지만 예.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야 한다. 달라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촛불 들었으니까 예. 달라야 된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586만 나가라 한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586 나가도 다른 그룹들도 비슷해요? 누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예. 남아있는 신진 그룹들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후배 의원들에 대해서 특정인을 두고 갖다붙어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뭐 저도 흠이 많고 저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반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전제로 하고. 예, 있습니다만 586 뭐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건 마땅치가 않다. 그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책임 회피적입니다. 예. 그럼 586 싸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달라질까요? 물론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에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에 오류가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런 책임은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그 소재와 경중을 따져야지 예. 그냥 두리뭉실하게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그 대상이 된 사람들도 네. 수용을 하기가 어려울 거고 자칫 오히려 트러블만 갈등만 크게 유발돼서 소모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움직임 없어요? 586 중에 나도 송영길 송영길 대표 뒤를 따르겠다 이런 분은 없어요. 제가 뭐 전수조사한 거는 아니지만 뭐 그다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만약 그랬으면 예. 아마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노력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러나 개인적 별로 권유하고. 반향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글쎄 저하고 생각이 같을지 안 같을지는 예. 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어제 했더라고요. 586 용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그 의원님들 실명 그냥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렇게 거론을 하셨어요.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남아있는데 586이 용태한다고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또 꽤 논란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강성 초선들의 이미지가 지금 이재명 후보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의미로도 들리고 이건 뭐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뭐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또 적당치 않지만 뭐 일정 부분 책임에 일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아까 지금 체했는데 소화제 안 먹고 소독제 바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화제는 뭡니까 그럼? 뭘 해야지 소화제입니까? 누가 빠져야 소화제고요? 제가 특정을 그거 하면 똑같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갖고 계신 기대 이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네. 우리가 그 기대에 맞게끔 새로운 정치색으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치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한 방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떠난 여인 다시 마음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죠? 아니, 새 여인 만나서 사귀는 것보다 네. 떠난 사람 다시 잡는 게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몇 배의 공을 처음 연인한테 공을 들인 것 이상의 몇 배의 공을 들여야 그 진심이 통할 것이고 믿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끝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그래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훅 오를 생각을 찾는 것보다 따박따박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변신하고 그러니까 쇄신이란 표현이 좋겠군요.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당내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오선 의원은 어떻게 상황 진단하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